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현입니다. 기능의학 치료의 근간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또 주사치료를 하더라도 집에서 매일 먹는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주로 이명, 대사증후군, 난치성 비만, 알러지 등의 아주 긴 시간 동안 케어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의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위산증의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매달 4번째 금요일에 임상영양사의 식이요법 교실을 준비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식이요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강민정 영양사의 저위산증을 극복하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뭐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이야 뭐 그냥 나들이 삼아 오셨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명치료의 시작, 저위산을 이기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혹시 내가 트름이 좀 잦다, 방구가 조금 잦은 편이다, 생활하기에 좀 잦은 편이다, 밥을 먹고 났는데 속이 조금 더부룩하고 좀 불편감이 있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보통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저위산증일 확률이 좀 높으세요. 보통은 위산 분비가 많이 돼가지고 속쓰림이 있다든지 다른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위산증이신 분들도 속쓰림 증상도 있고 트름이나 방귀 또 아니면 방귀가 굉장히 냄새가 독하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방귀랑 트림은 사실 몸 밖으로 배출되는 기체예요. 그냥 그야말로 보통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특히나 빨리 식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공기가 많이 유입돼요. 보통 이렇게 유입된 공기가 위에서 소화하는 도중에 발생한 가스나 입을 통해서 나오면 트름, 그리고 공기가 장 속에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생겨난 가스와 혼합되어 항문으로 나오면 방귀. 방귀나 트름은 소화의 상징이구나, 소화가 잘 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위산증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보통 소화 기능이 떨어진 이유는 첫 번째는 위에서의 위산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췌장에서의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이기도 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령대별 체내 소화 효소 보유량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시기도 해요.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지날수록 점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젊으신 분들이 위산 분비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젊으신 분들도 저위산증이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보통은 연세가 드실수록 소화는 떨어지게 되는 게 맞긴 합니다. 보통 저위산이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식전 30분부터 식후 1시간 동안은 수분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니 내가 국물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국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물도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산 분비가 적게 되면 위에서 산이 나오지가 않는 건데 희석하는 효과가 돼서 보통은 이제 물이나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이 입에 있을 때 최소 20-30번은 이제 씹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20-30번 씹어 보신 분, 나 20-30번 이상 씹어 왔다. 하고 계세요? 50번씩. 와, 진짜 많이 씹고 계신데 최소한 20-30번을 씹어 주시게 되면 침이랑 아밀라아제가 나오면서 소화를 돕기도 하고 자꾸
내가 효소액을 분비하기도 하고 사실은 나이만큼 씹어 드시라고 하는데 그럼 물이 돼서 없더라고요. 아까 50분 말씀하셨는데 물이 돼서 없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씹어 드시게 되면 그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할 수 있는 식이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밀가루 음식 끊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밀가루 음식 어떤 거 있을까요? 빵, 면 맞아요. 수제비, 그쵸? 국수, 뭐 피자, 그런 것들이 다 밀가루 음식이 되죠. 원래 위산 분비가 잘 안 되시면 장에 음식물 덩어리가 자꾸 내려가서 그게 부패하면서 썩어요.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거 우리 알고 계실걸요? 글루텐. 그거는 굉장히 점성이 끈적끈적해요. 이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는 것들이 장 내에 내려가 있으면 걔네들이 염증 물질도 내주고 그리고 소화도 더 일으키지 못하고 장 내에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밀가루 음식을 끊는 것만 해도 위산 분비를 저위산인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되니까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먹는 음식 소화 시간 한번 찾아봤거든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 어떤 게 있냐면 밥은 어떤 거에 대표적이냐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음식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밥, 빵,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그죠? 과일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에요. 이 탄수화물은 제일 영양소별로 흡수되는 시간이 제일 짧아요. 물론 위에서 흡수되는 시간이 조리 방법이나 아니면 내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소화가 정말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몸이 안 좋거나 할 때는 소화가 잘 안 돼요. 또 아파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플 때 보면 소화가 안 돼서 우리 뭐 먹어요? 밥 대신에 죽 먹죠. 그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위에서 흡수되는 시간은 조리 방법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음식 있죠. 두부나 그러니까 거칠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소화 시간이 조금 더 빠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은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쌀, 밥, 빵,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이 다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라는 건 근데 사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는 결국 탄수화물의 일종이긴 한데 그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긴 해요. 근데 껍데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미 이런 것들 껍질이 있는 거, 쌀은 그거를 깎아낸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식이섬유, 그 도정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불러주는데 걔네들은 이 같은 탄수화물이지만 식이섬유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왜 당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천천히 올려줄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는 식이섬유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보통 단백질은 4-5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단백질 우리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 이런 것들이 단백질에 해당이 돼요. 얘네들은 굽게 되면 조금 더 딱딱해져요. 텍스처가. 그래서 4시간이 좀 더 넘게 걸리고 예를 들어서 쪘다. 그냥 왜 찌는 형태로 했다. 보쌈처럼 왜 이렇게 완전 그렇죠. 예, 삶는 거.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짧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 그리고 알고 계시죠? 기름들이 다 지방이고 튀긴 것들. 그러니까 기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올리브유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오래 남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좋은 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오래 줘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요. 왜냐면 이렇게 흡수되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근데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음식들을 같이 먹어줘야 조금 더 오랫동안 포만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주자주 밥을 안 먹어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이나 지방 음식을 드시도록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위산에 꼭 드셔야 될 식품류 이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게 식초예요.
식초랑 이제 젤라틴, 이제 사골 공국이라고 하죠. 그리고 식이섬유, 녹황색소. 이것들이 왜 저위산에 꼭 드셔야 되는 식품류인지 설명 한 가지씩 드리도록 할게요. 식초는 산이에요. 사실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얘는 산성을 되게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식초 생각만 해도 왜 침 고이죠. 산이 분비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원래 위산이 분비가 돼요. 한 15분 전부터. 근데 식초를 생각하면 분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초는 강한 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산 분비를 촉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위산에 꼭 드셔야 되는 식품류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사골 곰국은 저위산이신 분들이 왜 장이 안 좋죠. 왜냐면 음식물 덩어리가 자꾸 내려가서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근데 사골 곰국에는 젤라틴이랑 이런 성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장 점막을 재생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통 사골곰국은 열량이 높아요. 100g당 246칼로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밥은 100g당 한 150칼로리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밥보다 훨씬 열량이 높죠. 그래서 기름을 많이 걷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팍팍 끓여서. 그렇죠. 좋은 질문이세요. 너무 오늘 훌륭하셔. 저희가 분명히 식사 드시면서 물 드시지 마세요 이걸 막 강조하고 있는데 곰국을 먹으래 갑자기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드시라는 거예요. 식사 드실 때가 아니라 장 점막 재생을 위해서. 그렇죠. 해놓으시고 식사 드실 때는 드시지 마세요. 왜? 우리 1시간 이후에는 수분 섭취 안 하기로 했잖아요. 요거는 수시로 그냥 그 식사 시간 식간에 드시는 거. 그렇죠. 장 점막 재생을 위해서는 차 마시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식이섬유, 녹황색 채소 굉장히 많이 있죠. 녹황색 채소 보면은 뭐 시금치도 있고 부추, 쑥갓, 요새는 이제 상추도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녹황색 채소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당근이라든지 여기 있는 피망 이런 것들이 다 녹황색 채소인데 이 녹황색 채소는 엽록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얘는 근데 산이 또 닿잖아요. 그러면 금방 색깔이 변해요. 그때 소금을 살짝 해주시면 넣어서 만약에 데쳐주시면 그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유지해서 드실 수가 있고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까? 당근을 많이 먹으면 좋고 안 좋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얘네들은 사실은 변의 용적을 늘려주고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하거든요. 식이섬유 하는 일은 변의 용적을 늘려주고 하는데 사실 내가 영양적으로 생각할 때 당근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기름에 볶아주셔야지 흡수율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생으로 갈아 드시면 내가 생각한 거에 50% 이하로 그 흡수가 되고 소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내 환경 나쁘게 하는 식품류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밀가루. 밀가루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적이라서 이제 패스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당류, 세 번째가 고지방 음식이에요. 두 번째 당류는 우리 혈액 검사 여기서 안 해보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혈액 검사 하시게 되면 보통 혈액 검사가 뭐 중성지방이 높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이 당류하고 그냥 밀접해요. 이 당류를 섭취를 많이 하실수록 중성지방은 높아져요. 근데 이 중성지방은 혈액 내뿐만 아니라 장에서도 환경을 나쁘게 해요. 물론 혈액 내에서는 내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보통 뭐 고지혈증이나 뭐 그 중성지방을 올리긴 하지만 보통 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요. 얘네들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돼요. 당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생각하면 당 섭취를 좀 줄이셔야 되겠죠. 근데 보통 당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음료수, 뭐 과자,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해서 안 드세요. 사실 안 드시는데 문제는 과당이에요. 과일은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세요. 근데 얘네들도 필요한 이상이 되면 내가 몸에 필요한 이상이 되면 다 중성지방화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100g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그래요. 그게 주먹 한번 쥐어 보실래요? 주먹. 이게 150g 정도 넘을 것 같아요. 한 200g 정도 되려나? 그거의 절반 정도.
그 정도면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과일이에요, 사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오셔가지고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막 이렇게 높아지시는 분들 보면 과당이 굉장히 많아요. 과당으로 인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좀 많이 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방 중에서 트랜스 지방은 어떤 거냐면요. 지방에 수소를 첨가해가지고 불포화도를 높였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왠지 트랜스포머 이렇게 변한다 해가지고 트랜스 지방이에요. 근데 얘도 결국에는 포화 지방이에요. 보통 열량이 적다고 해서 많이 써요.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머핀 하나에도 우리 머핀이 뭐 어떤 것들은 뭐 초코 머핀 같은 경우는 달지만 그냥 일반 머핀 달다고 생각 안 되는 0.4g이나 들어가 있고 보통 하루에 2g 이상 먹으면 좀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요새 아이들이 사실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장이 안 좋은 젊은 청소년들이 많아요. 뭐 위산 분비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도 당분이나 튀긴 음식 중에서도 그렇게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사법이에요. 원래 유산균은 보통 균종 보고 뭐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산균 있는 거 사서 먹으면 돼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섭취하면 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정이 많이 안 된 것들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쌀은 도정이 다 되어 있죠. 근데 뭐 5분 도미, 7분 도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도정이 좀 덜 된 도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미 같은 것들 아니면 보리, 율무 이런 것들이 식이섬유가 좀 많이 포함된 품들이 돼요. 해조류 중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식이섬유를 얘네들은. 그래서 미역, 다시마, 김, 뭐 톳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음식 얼라우지에 유난히 많이 안 나오는 것들이 이 해조류예요. 그러니까 생선류는 되게 많이 나오는 분이 있으신데 해조류는 그렇게 나오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식이섬유도 풍부하니까 많이 드셔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콩에도 식이섬유가 많아요. 근데 얘는 또 포드맵 식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스 많이 차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해 주셔야 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장 환경이 많이 안 좋으실 때 이럴 때는 좀 피해 주셔야 되시고요. 콩, 팥, 완두, 청국장 이런 것들이 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있는 것들이고요. 채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배추, 시금치, 무, 상추, 뭐 옥수수, 당근, 치커리 이런 것들이 다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불에 많이 이제 노출되게 되면 그 식이섬유는 조금 빠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대로 드실 수 있도록 이제 불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들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뭐 과일류에도 사실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과일은 과당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안 되고 한 100g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콩이나 호두, 참깨에도 이런 식이섬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레시피 제가 요거 하나씩 다 드릴게요.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제가 요거 뒤쪽으로 좀 넘겨주세요. 거기에 뭐뭐가 있어요? 네, 무 주스 있어요. 교육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당근 라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레몬 식초 있어요. 그리고 초생강 있으세요. 무는 원래 천연 소화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무가? 왜냐하면 아밀라제 있죠, 디아스타제, 카탈라이제 이런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 주스 제가 직접 만들어 봤는데 그 배로 내리려니까 살짝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고요. 레몬에는 비타민 C랑 구연산이 굉장히 풍부해요. 레몬만 생각하면 또 침 고이죠. 우리 식초처럼 산이 굉장히 이것도 강한 산이에요. 그래서 위산을 촉진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당근 라페 당근은 뭐 카로틴이랑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도움되는 부분이 많고 비타민 A 전구체라고 하죠. 그래서 당근 많이 드시면 눈 좋아진다고. 실제로 비타민 A가 눈에 도움이 많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 식초 이게 레몬 식초거든요. 레몬 식초 그거 한번 봐주세요. 레몬 식초에 뭐뭐 들어가요? 레몬 꿀,
예, 이랑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레몬 식초는 산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균도 돼요. 우리 위를 살균해 주기도 해요. 살균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생강에는 진저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타민 C, 마그네슘, 칼륨 등 원래 구리하고 망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공급원이에요. 그리고 위장 내에 가스 제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내가 가스가 좀 잘 찬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생강이 굉장히 많이 도움 되세요. 그리고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강 과자라고 하죠. 이렇게 생강으로 만든 과자를 드시면 좀 울렁거리거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임산부들한테도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금 말씀드린 싶은 거는 가스 배출에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생강이다. 그리고 진통 효과가 커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생강 드셔주시면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거에 비트, 뒤에 봐주세요. 뒤에. 이게 제가 이틀 전에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못 넣었어요. 따로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맛보실 거거든요. 얘는 식초는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냐면, 우리가 식초로 만드는 것들, 레몬 식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건 식초 안 넣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레몬즙으로 식초 대신에 레몬즙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새콤한 맛을 냈는지 한번 드셔보시도록 하실게요. 요거 그저께 만들었는데, 요새 무에 바람 드는 거 아시죠? 바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먹어보니까 얘가 무가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도 완전 되게 심각하게는 안 보여가지고 그냥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제 다시 만들어서 오늘 맛 봤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무에 바람 든 건 정말 근데 지금은 시기가 조금 무에 바람 들 시기긴 해요. 그래서 무 잘 고르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는 여기 비트 넣었는데 세포 손상을 억제해요. 그렇고 토마토의 8배 해당하는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저기 당 있는 사람들은 네. 이 꿀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그런 거 넣어서 먹어도 괜찮나요? 당 있으시면 올리고당이나 프락토 올리고당 같이 혈당 올리지 않는 걸로 만들어 드셔도 되세요. 제가 여기엔 사실은 꿀 반, 프락토 올리고당 반으로 넣었거든요. 안 그래도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꿀로만 다 하기가 좀 그래서 꿀을 반 넣고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단맛은 있으면서 혈당을 좀 올리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좀 만들었어요. 요거 이따가 맛보시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보통은 혈당이 많이 걱정되실 경우에는 올리고당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이거 좀 덜어드리도록 할까요? 잠깐 맛보시면서 하시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덜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국자요? 국자까지 드시게요? 아니 국자를 이게 얼만큼씩 드실지 몰라가지고. 이거는 레몬 식초인데 저는 레몬 식초를 워낙 잘 만들어 먹거든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제 다 잘 준비하고 저녁 식사 후에 1시간 뒤 정도에 그냥 레몬 식초를 희석해가지고 이렇게 담아 놓거든요. 그걸 희석해가지고 그냥 마시고 자는데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깨끗해지는 것 같고 반짝반짝하지 않나요? 윤이 납니다. 윤이 나.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 같이 나누어 봤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위산 식이법 3가지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 식전 30분부터 1시간까지 수분 섭취 안 하고 20번에서 30분 정도 20번에서 30분 정도 씹어주고 밀가루 음식은 끊어주신다. 그리고 저위산에 꼭 드셔야 될 식품류 3가지. 식초, 사골곰국, 이거는 그 장 점막 재생 때문에 드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 젤라틴 성분이 또 참 장에서도 점막 재생도 해주지만 유익균들이 먹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사실 또 잘 증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먹이가 되기도 해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식품류. 그냥 열어버렸네. 밀가루 있죠. 그리고 당류. 그리고 당류 중에 우리 다른 당류들은 우리가 알아서 잘 안 먹는데 과당. 그거 조심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고지방 식품. 지방 많은 것들 조심해 주시기로 하셨고, 이제 레시피 같이 이렇게 나눔하셨어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병원에 오셨을 때 자주자주 상담하고 자주자주 이야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